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TJ 맡고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엔지니어나 또 AI 전문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계신 ISV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HP에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새로 나왔습니다. HP Gbook 울트라 G1A AMD 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울트라 G1A에 대해서 오늘 심층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리뷰를 하기 위해서 HP 분만 나오면 심층 리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실제로 울트라 G1A를 실제로 써보신 또 그 실제 사용자 리뷰로 오늘 또 한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HP의 차성호 이사님 또 APR의 노병수 사장님 두 분 모셨거든요.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HP에서 워크스테이션 마케팅을 담당하는 차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PR이라는 회사에서 의료장비 개발하고 있는 노병수라고 합니다. 네. 자, 노차장님, 네. APR 일단 뭐 어떤 회사입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요즘 핫한 회사로 아시죠? 그래요? 예, 저희 작년에 상장하고 지금 주가가 한 5배 오른 에? 핫한 회사인데 어느 회사죠? 네, 핫한 회사죠. 거기에서 다양한 거를 개발하고 있고 네. 뭐 일반 피부 미용 기기부터 약간 좀 대외적인 부분이지만 의료 장비까지 네. 폭넓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회사에서 의료 장비 쪽을 좀 개발하다 보면 약간의 좀 일반 설계 툴도 있지만 해석 툴도 고가 해석 툴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컴퓨터를 좀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의료 장비 쪽 개발을 해오면서 뭐 다양한 노트북들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한번 빡세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차 이사님. 네. 오늘 소개해 주신 HP Gbook 울트라 G1A가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올해 초에 나왔고요. 사실은 지금 AMD 제품인 중에서도 가장 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제품이 좀 기존에 있던 노트북들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좀 들려서 설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게 어느 쪽에 좀 더 베네핏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 이사님 일단 울트라 G1A에 대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세션 2에서는 노차장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써보신 그 심층 리뷰한 또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네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지북 울트라 G1A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이제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품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너레이션 1의 AMD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HP가 국내에서 마켓 시어를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나오실 때마다 네네. 넘버원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몇 년 했는데 몇 년 계속 넘버원인데 그쵸. 이게 넘버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유가 여기다가 넘버원 하는 이유가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HP가 넘버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객들의 많은 도움과 파트너분들의 여러 가지 저희 리셀러 분들의 도움이긴 한데 일단 제품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검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제품 같은 것들을 살 때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좋다 안 좋다에 대한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HP 워크스테이션이 좀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OEM 고객사라고 해서 저희 거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고객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객사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제품, 그 다음에 오랫동안 생산하는 제품, 이런 제품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런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50%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조사인 HP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고 네. 사용자 관점에서 노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HP 의견은 그렇고요. HP 의견은 그렇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네. 저희는 돈 내고 살 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델도 있고 삼성도 있고. 네. 근데 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전 사면 HP 거를 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HP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수원에 본사를 둔 회사 제품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1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HP가 또 다른 한 10년 된 게 오래된 노트북이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되건 서가 되건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내가 똑같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10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라면 HP 거 살 것 같아요. 네. 부동산과 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마켓이라는 건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마켓이어야 계속적으로 제가 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트렌드 여러 가지에 대한 목적을 한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AI라는 얘기들, AI PC, 뭐 AI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무시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쪽의 트렌드라고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조사에 의하면은 뭐 175 제타바이트 네. 뭐 이 정도에 대한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 정도의 1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1조 기가바이트가 저희가 말하는 넷플릭스의 4K 영상을 7억 개 정도를 네.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큰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데이터는 증가하는데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나 서버 쪽이라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양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발열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비용, 전송에 대한 비용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로컬 아니다 이거는 로컬 쪽으로 가져오자. 라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이 하면 대부분 서버 쪽이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서버가 올라가는 만큼의 또 로컬로 가져온다는 양분해서 지금 가지고 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컬이라는 건 엣지까지 포함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워크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설치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나 기기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요즘 AI 다 아시겠지만 챗GPT가 되면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챗GPT 되니까 이제 1시간 주면 결과 낼 수 있나? 뭔가 이제 되게 사람들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당연히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AI PC 사줬으니까 이제 결과 빨리빨리 내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잘못된 접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조금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요구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기나 적당한 어떤 신뢰성이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가 되면서 보안의 위험이 너무 커지고 있죠. 이제 은행에서 OTP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 뚫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이런 트렌드가 예전에는 좀 거기와 달랐던 이런 트렌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PC에 대한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AI 바라볼 때 단순히 이 AI PC를 내가 활용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AI에 관련된 걸 개발하는 측면이냐를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AI PC라고 하면 이 기존에도 NPU라는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게 유닛 같은 거 있었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AI PC라고 불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AI PC도 이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AI PC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좀 생겼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기준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AI 기능들을 활용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실제로 성능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은 당연히 좋고요. 거기다 GPU라든지 그걸 통함으로 해서 이제 탑스라는 개념에서 엄청난 탑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 워크스테이션,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을 좀 범위의 다양한 이제 플랫폼 제품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일단 먼저는 아까 전에 제가 뭐 지북 울트라 설명하기 드리기 전에 이제 AI PC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 제조사들에서 보는 AI PC 정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얘기한 거고요. 윈도우 11이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NPU는 40탑스의 성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탑스라는 거는 AI 반도체의 성능 어떤 측정 지표로 보실 수 있고요. 예전만 해도 저희가 보통 PC를 살 때, 몇 켤락이에요? 클럭 속도 또는 코어가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 쪽 기능이 이게 좋냐 안 좋냐는 건 탑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탑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AI 쪽 관련된 기능을 했을 때 빠른 결과값을 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탑스가 트릴리언 오퍼레이션이니까 1조? 네, 맞습니다. 1조 개의 오퍼레이션을 1초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탑스가 높을수록 AI 관련된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P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인업을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하다 보면 저희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이 있고 그다음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이 있는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활용하는 정도 AI를 활용하는 제품 라인업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개발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중간에 있는 모바일 웍 중에서 지북 울트라라는 제품을 잠깐 더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GPU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가장 우측에 있는 지북 퓨리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6000A다 GPU를 4장을 꼽을 수 있는 제품 라인업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AI에 대한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지북 울트라와 지북 2 미니 지원 A라는 제품 잠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게 중간 쪽에 쯤에 있는 제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지고 엔지니어 쪽의 ISV라든지 AI 쪽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북 울트라 지원 A라는 제품은 이제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14인치. 사실 저 말 쓰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 위험한 단어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저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존에 있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에서 이 제품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제품을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서 아까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픽 메모리를 최대 96기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96기가 그래픽 메모리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기존의 이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그래픽 메모리가 최대 사이즈가 한 어느 정도? 보통은 일반적인 제품들 라인업에서 한 64기가? 64기가? 근데 이제 그래픽 메모리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보통 시스템 메모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스템 메모리는 128기가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96기가를 그래픽으로 할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별도의 GPU, 그래픽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메모리는 얼마, 시스템 메모리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탑스로 조금 더 환산을 해보면 한 125 탑스 정도에 가지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스테이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다 ISV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노병수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제품이 오래되더라도 또는 ISV 어떤 걸 쓰더라도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AI 쪽 특화돼서 HP가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챗GPT 4.0 옴니를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거나 챗GPT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뒤에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생각한 것보다 발열에 대한 부분, 보통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CPU와 GPU가 아무래도 원칩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런데 성능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열이 생각보다 안 나거든요. 이게 몇 와트인가요, 이게? CPU에 대한 TDP는 55W입니다, 현재. 근데 저희가 뒤에 제가 미니를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은 55W, 데스크탑은 120W까지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AMD 라이젠 그 AI 맥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지만 16코어까지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라데온 제품 8060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PU가 노트북에도 있고 또는 미니 제품 데스크탑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55W짜리냐 아니면 120W냐라고 해서 성능을 좀 차별화시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PU가 55 탑스고 GPU 합쳐가지고 125 탑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스템 메모리는 128기가입니다. 근데 이제 DDR5X예요. 그러니까 조금 메모리들 중에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보통 아시겠지만 DDR5는 5600 정도나 이 정도 되는데 얘는 8000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좀 더 빨라요. 네. 근데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CPU 쪽과 GPU 쪽을 같이 쉐어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구조 형태는 요즘 나오는 엔비디아에서의 제품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라인업들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메모리 쪽으로 96기가를 할당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들의 차별점일 수 있는데, 이 96기가라는 의미는 별도의 저희가 그 별도 그래픽을 쓸 때는 제일 현재 워크스테이션에 높은 건 6000A다거든요. 네. 근데 6000A다가 48기가예요. 근데 48기가 두 개 꼽는 거 정도의 그래픽 메모리의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성능은 6000A다가 워낙 비싸고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스, NPU 같은 경우는 55 탑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AI 쪽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메모리가 클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메모리가 이제 뒤에도 좀 제가 설명드릴 텐데, 메모리가 커도 실제 내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32기가면 충분해 라고 하면 그렇죠.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96기가를 줘봤자 그렇죠. 남는 땅이 뭐 쓰질 않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ISV 쪽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한 PC에서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32기가 필요하고 하나도 32기가 필요해. 그러면 토탈에서 64기가가 있어야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그렇죠. 있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96기가를 한꺼번에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멀티의 어플리케이션을 한 PC에서 구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높게. 네. 노차님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보통 설계하게 되면 일반 네. 설계 툴 하나 또는 어떨 때는 뭐 뷰를 본다거나 또 다른 툴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상호 비교해서 본다거나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조금 쫓길 때 시간적으로 쫓길 때는 간단한 선형 해석 같은 거 돌려놓고 다른 쪽에서는 해석 설계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메모리나 CPU 상의 어떤 밸런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처음에 이제 96기가를 할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96기가 할당해도 성능이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ISV가 얘기가 왜 나오냐면 NPU가 들어간 PC들이 ISV 쪽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특정 이제 솔리드웍스라든지 오토데스크 쪽에서 성능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스몰 LLM 쪽 개발에서도 분명한 거는 거기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들을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V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모든 ISV들이 AI 관련된 피처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이 NPU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에서 돌렸을 때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PU가 분명한 거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품이 비교한 건데요. 우측은 예전 그 AMD 제품에다가 RTX 3000A다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왼쪽은 지금 현재 울트라 제품입니다. 근데 두 개를 오토데스크의 레빗이라든지 그 다음에 D5 렌더를 갖고 돌렸을 때의 결과예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마 왼쪽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퇴근 시간과 직결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 쪽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1분 걸릴 거 만약에 30초 아니면 1초에 10초에 걷는다. 그러면 그만큼 또 빨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게 저 시간을 번 만큼 한 번 볼 수 있는 거를 아까 생산성이니까 두 번을 더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표현을 퇴근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더 나은 제품을 그렇죠. 받아갈 수 있는 실험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지. 네. 네. 저 수치는 되게 큰 어떤 뜻이 있는 수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비교가 어떤 거냐에 비교를 하냐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GPU,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텔 3000A다의 GPU를 가진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CPU도 영향을 좀 있겠지만, 네. 그랬을 때 아까 보셨지만 30%에서 50%까지도 좋아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료는 사실 AMD 자료입니다. 사실 AMD 자료이긴 합니다만, AMD 자료에서 의하면은 실제로 요 3000A다를 가진 엔비디아 RTX 엔비디아 3000A다의 경쟁사 제품에 네네. 비교를 했을 때 요 수준의 같은 경쟁사 제품 비교했을 때 거의 40% 이상급의 여러 가지 ISB에서 높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소모는 훨씬 더 적고. 그렇죠. 네? 55W, 160W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이 생각보다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SV도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 제조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디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ISV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AMD에서 측정을 했을 때 특정 ISV에서 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솔직히 저 숫자를 100%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높게 나온다. 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가 크다 보니까 스몰 LLM 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메모리, 이런 LLM 개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래픽 메모리다 보니까 96기가의 그래픽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를 할 수 있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96기가로 만약 라마 3.1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큰 것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큰 것까지 모델링을 올려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테스트 역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위에 보니까 라마 3.1 70B 네. 70B 메가헤르츠 갖고도 매우 원활하게 예, 원활할 수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 트렌드는 양자화를 좀 더 작은 쪽으로 가서 효율을 F16이 내는. F8이냐 F4냐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 그렇죠. 경우인데 굳이 내가 16을 돌려야 돼? 그냥 4, 8 정도에서 네네. 결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을 돌릴 수 있는 내 환경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16까지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 이걸 갖고 저희가 LM 스튜디오라고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잠깐 보실게요. 이제 LLM 서빙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건 사실 학습 저거 애플리케이션 툴은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내가 실제로 서빙할 해볼 때. 수 있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봤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모델을 어떤 걸 올리냐가 내가 갖고 있는 PC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건 나중에 허밍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툴들과 얽혀서 그거에서 트레이닝 된 거를 실제 올려가지고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개발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봤을 때 이제 실제로 원활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못 해요. 저렇게 큰 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저거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지만 데스크탑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미니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구성 자체는 아까 보셨던 CPU, AMD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W다 보니까 성능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미니 제품들은 어댑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파워 서플라이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처럼 보셔도 돼요. 그냥 일반 파워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뒤에 아무래도 데스크탑 보니까 포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포트에 대한 연결성까지. 그래서 이런 미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트북에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 성능에 대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자, 그러면 노치장님? 네, 일단 HP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 중에 내가 돈을 내고 산다면 어떻게 사야 될까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돈을 투여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가 두 번째,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이게 가치를 발휘할까. 컴퓨터는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를 발휘한다는 건 약간 욕심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일반 사용자가 그거를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했고요. 아까 저희 차 이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컴퓨터 쪽에서, 그러니까 노트북 브랜드 쪽에서 이거를 사용을 한, 뭐 ODM이나 뭐 그런 거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소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게 현재 HP G1A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점도 많이 받고, 많이는 못 받고, 안 좋은 점도 받고, 또 좋은 점도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1A를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사용자적인 입장, 회사적인 업무, 데스크탑적인 부분으로도 업무적인 그 장비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시작을 해보면 사실 아까 뭐 프로세스, 메모리, 이건 사실 차 이사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네. 저는 일단 휴대성, 노트북은 일단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무조건 가벼워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퓨리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단언컨대 제일 가볍습니다. 일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제가 호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탭을 살래 노트북을 살래 저라면 저거 삽니다. 왜? 그만큼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 금액을 떠나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인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까 휴대성 명확하게 가볍다라는 거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가 휴대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볼까로 봤을 때 저희 일반적으로 뭐 출장용 할 때, 출장 갈 때 쓰거나 또는 제 지인들 중에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객들 만날 때 갖고 다닐 때 사실 큰 노트북에 뭐 하면 좋기는 한데 요즘 그 노트북에 약간 그 보조 모니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무거우면 안 갖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데스크탑 사는 게 맞다라는 주의인데 정말 가볍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만한 등치가 가볍다라고 하면 보통 엔지니어링 노트북들이 한 몇 개, 얼마 정도 되나요? 무게 일반적으로? 3kg? 3kg. 와, 2kg가 넘죠. 2kg가 무조건. 넘죠. 야, 엄청 차이 나네. 근데 저 500g이라는 게 맞아요. 고기 한 근인데 아니에요. 500g 빼시려고 그래 보세요. 맞아. 엄청 무거운 맞아요. 무게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뭐 슬림 디자인은 14인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베젤이 되게 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설계 엔지니어로 땅 따먹기를 참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돼 있고, 그리고 외관 뭐 세련된 외관이라 표현했고 저는 약간 좀 스크래치에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쁘게 만들면서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데모 장비에서는 이게 빌린 거기 때문에 데모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쓸 수는 없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퓨리 예전에 나왔던 퓨리에서도 웬만한 스크래치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고 재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렇죠. 예, 약간 앞쪽에 그 스크래치를 하기 위한 좀
코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웃으면서 저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돈을 들였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컴퓨터가 완전히 막 예, 기스에 박살나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만큼 프로텍팅이 잘 돼 있다. 사실 눈 건강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픽인데요. 아까 저희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보다 저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유가 저희가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라지 어셈블리를 돌렸을 때, 라지 어셈블리를 오픈했을 때 렌더링이 쉽게 되냐?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컴포넌트는 한 1000개 정도 되어져 있는 의료 장비, 그 CT 장비를 한번 봤었고요. 그걸 가지고서 설계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예를 들어 요 손바닥만한 장비도 설계를 하는 사람의 설계 툴링하는 그 스킬에 따라서 어떤 참조를 하거나 또 참조를 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딱 정상적인 방법,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라지 어셈블리 되냐?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현재 이 자료에서는 크레오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리드웍도 제가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솔리드웍에서 사용할 때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는 거는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카티아. 네. 카티아 쪽에서도 향상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그래픽 쪽 성능이 좀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선형 해석하고 유체 해석을 했을 때 글쎄요, 결과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가성비가 되게 괜찮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AI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전문가 하신 얘기를 들으시고요. 자, 일단 설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저는 제가 검증을 할 때는 기존에 설계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한번 오픈을 해놓고 멀티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멀티로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방법은 일단 듀얼 모니터를 썼을 때 만약에 이 장비에서 못 버텨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HP에서도 듀얼 모니터를 쓰기 위해서 썬더볼트라는 그런 도킹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멀티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도킹도 사용을 해보고 그 다른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도 해봤을 때 저는 특별히 문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도킹이 좀 무겁다 보니까 예. 노트북은 가벼운데 도킹이 무거워서 이게 딱성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요즘에는 약간 그 USB 포트 같은 작은 게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붙여서 하니까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감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블루투스나 그런 거를 써봤을 때도 음질도 좋고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생각보다 길지 되게 않으세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발열, 아까 여기에서 발열 말씀 이제 이건 조금 이따 하고 발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극한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해석을 돌리고 컴퓨터를 접은 상태에서 가방에다가 놓고 하루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사실 그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성적인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보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컴퓨터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해봤을 때 가벼워서 공간이 더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열은 확실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상 위에서 데스크탑을 약간 이격해서 펜에서 쓰는 거랑 일반 책상에서 놓고 쓰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H사의 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다 놓고 라지 렌더링을 돌리면 가끔 컴퓨터가 반항할 때가 있긴 한데 이거 G1A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항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근데 두 제품이 사실 구조가 워낙 달라서 그렇죠. 좀 100% 그렇게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네.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건 HP 얘기고 저희 입장에서는 돈 내고 사는 입장에서 네. 어떤 거를 살래? 네. 라고 하면 발열로 본다고 하면 G1A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편의성이 이슈가 있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크레오에서도 퍼포먼스 확실히 높은 성능 보여주냐? 어떤 퍼포먼스를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라지 어셈블리를 돌려서 그 안에서 탑다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타고 들어가서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스킬이 안 돼가지고 뭐 참조를 타면 그 상태에서도 어렵지만 일반적인 노멀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훌륭하더라.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모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라지 사이즈의 모델을 돌리게 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 아키텍처가 크기 때문에 좀 무겁게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 돌아가더라. 그 장비는 일반 저희 치과 가시면 치과 장비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를 놓고 보셨을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건 뭐 알아서 보시고요. 사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노트북이 두 종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퓨리가 있고 G&A가 있고 이번에 데모로 돌린 G&A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련돼서 제가 좀 도움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한번 똑같이 돌려봤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을 때 CPU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그 열애석에서는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네. 네, 수치적으로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저 수치가 사실 저 556초 대 919초라는 게 약 300초면 엄청 큰데요. 엄청 큰 거예요. 저게 단품 하나를 가지고서 퍼포먼스를 jes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저희가 열애석을 하는데 어떤 뭐 방에서의 전자제품 상에서의 그 열 전달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사실 노트북에서 저희가 해석을 돌려가지고 다른 일을 멀티로 하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빨리 결과가 난다라고 하면 쫓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노병수 프로님이 사용하신 저 울트라는 64기가짜리예요. 네. 128기가짜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은 G&A 저보고 사겠냐? 전 산다. 네. 그리고 이제 선형에서 원래 지북 퓨리가 더 고사양 네, 고사양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GPU가 2,000인가요? 3,000 갖고 계시죠? 3,000 갖고 있습니다. RTX 3000? 네. 그리고 이제 선형해석을 가지고서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게 또 선형해석 같은 경우에는 GPU랑 연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퓨리 쪽이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GPU가 훨씬 더 네네. 지금 제가 데모에서 받았던 장비보다 GPU가 더 좋고 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병행해서 쓰는 것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CPU 센트릭한 오퍼레이션이냐, GPU 센트릭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근데 현재 제가 일부러 요거 좀 아주 라지나 뭐 최적화 해석까지는 안 가고 일부러 선형 해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최적화 해석은 돌려놓고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선형 해석 같은 경우는 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데이터 봐가면서 데이터 변형해가지고 그렇죠. 올려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용 가능하냐를 봤습니다. 사용이 된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좀 업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제가 느꼈던 감성적인 부분하고 약간 HP에서 안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G&A 가볍다, 확실하고 근데 가성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램 갖다 붙이고 GPU 갖다 붙이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안에 그 안에 그 함정에 갇히지 마시라. 왜? 저희가 지금 투여하는 금액을 아반떼로 살 거냐 소나타를 살 거냐에 따라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살 거냐로 온리 업무용으로 살 거냐 또는 내가 개인적인 것도 사용을 하면서 볼 거냐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점이라고 봤는데 이건 노트북의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노트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거를 가지고서 설계를 할 수 있냐 14인치 가지고 설계하는 거는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킹 시스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서 도킹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무실에서 한다는 건데 그럼 사무실에서 할 거나 또는 내가 어디로 이동했을 때 보조 노트북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도킹 시스템은 필수인데 그 필수하는 거를 들고 갈 때 저걸 가져갈 거냐 다른 걸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HP 썬더볼트는 안 추천한다. 네, 무거우니까. 그거는 이제 HP의 도킹 시스템 갖고 계셔서 HP의 도킹이 무겁다. 네,
그래서 성능은 좋은데 네, 무겁다. 성능은 좋은데 무겁다. 거기에 뭐 별거 다 돼요. 전원도 되고, 네네. 뭐 USB 포트도 되고, 저 디스플레이도 뭐 3개까지도 꼽을 수 있고, 뭐 장점은 좋은데 단점은 무겁다. 근데 노트북은 가벼워야지 답이다. 네네. 무거우면 데스크탑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트북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제가 여기다 써놓기는 했는데 제가 저거 쓰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노트북에서 얼마만큼을 바랄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노트북 14인치 노트북 가지고서 유체 해석을 해주세요. 툴은 돌아갑니다. 결과 나오긴 합니다. 언젠가. 예. 근데 문제는 저게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큰 짐을 옮겨야 되는데 트럭을 옮겨야 되는데 소형차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내가 그리고 얼마를 투여할 거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요거 좀 제가 약간 오늘 이 토크IT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데스크탑이나 뭐 컴퓨터 리뷰할 때 노트북 게임. 네, 게임 리뷰 하잖아요. 네. 게임 리뷰하는 것은 사실 게임 리뷰는 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렌더링의 극강은 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데이터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모바일 게임과 같이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받아야 되고 항공기 움직이는 트래픽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렌더링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도시 어떤 아키텍처 그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구해서 이제 한번 돌려봤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샀어. 게임도 할 수 있죠. 그럼요. 그 제가 아까 목적이 업무상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영상도 볼 수 있고 노트북 게임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쓸 거냐.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게 그러면 저 GPU나 그런 거를 가장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해서 찾은 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였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 안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울트라나 뭐 하이나 뭐 그런데 게임이 되냐? 됩니다. 옵션을 조정을 하면 네. 그건 선택에 대한 차이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노트북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내가 다양한 거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 다양한 걸 지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원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제가 참고로 할 때 2024에서 로우 레벨로 해가지고 실제로 상공 한번 비행을 해봤을 때 충분히 되더라. 그래서 GPU나 CPU나 그런 렌더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걸로 일단 검증을 하는 걸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HP 거 노트북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예전에 정말 처음 나왔을 때, Z북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퓨리, G1A 뭐 이렇게 다 써보고 또 될 거였나? 또 써보고 그랬었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까도 제가 2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나보고 살래 하면 전 산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볍고 준수한 성능에 다른 거보다 제일 저희가 노트북 사용하면서 제일 좀 열받거나 짜증나거나 그러는 게 컴퓨터가 고열로 인해 가지고 다운되는 경우 사실 열심히 설계했는데 날아가 버리면 그거 사람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방열 참 잘 돼 있다. 그리고 라지 어셈블리 내 장비가 모바일 노트북인데 그놈에서 라지 어셈블리를 설계하라고 하면 되냐를 했을 때 너 컴퓨터 줬으니까 해야지 했을 때 된다. 근데 이제 뭐 아까처럼 제가 플라이 시뮬레이터에서 울트라 막 그 데스크탑에서 16기가 되는 GPU 박아가지고 돌리는 거 정도까지는 퍼포먼스는 안 나오지만 다양하게 된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저게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ISV에서는 AMD 제품에 대한 호환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AMD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거나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이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알고는 있는 호환성의 이슈는 인하우스 프로그램. 자기 회사들마다 자기네들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있지. 보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을 했던 게 표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인텔과 AMD의 차이로 놓고 봤을 때 ISV 상에서의 차이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이거는 AMD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판단할 수 있냐? 없습니다. 왜? 그거를 내가 일단 발견할 수도 없고요. 인텔에서 되는데 AMD에서 안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비교했던 장비가 퓨리는 인텔 거고 그렇죠. 지금 G1A는 AMD 라인인데 퓨리에서 안 되는 게 데스크탑 G1A에서 되냐? 아닙니다. 똑같이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퓨리는 이 사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건 일부 되는 건 맞는데 설계 툴 사항에서 안 되냐? 그런 거 발견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사항에서 안 되냐? 발견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저 지금 수치상에서는 기록은 못 했지만 아까 그 G1A 쪽이 어떨 때는 더 빠른 경우도 있었고 렉도 더 없었던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좀 방열이 되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데 뜨거우면 그렇죠. 다 환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질문 봤을 때 데스크탑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그 욕심이세요. 애매한. 왜냐하면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의 용도가 있는 거고 네네. 노트북은 노트북의 용도가 있는데 노트북의 용도에서 가성비와 어떤 퍼포먼스를 따진다라고 하면 표현은 극강의 가성비와 최적의 효율성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거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하는 게 정말 하이 퀄리티는 아닐지언정 낮은 퀄리티여도 지원을 하고 설계적인 툴 이슈상에서 봤을 때는 이슈는 없다. 그리고 아까 ISV 툴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어떤 그 툴이 장비를 타냐 이게 저희 표현으로 툴이 그 프로세서를 좀 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GPU를 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선입견인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뭐 예전에 메모리 하면 삼성이 1등. 그런 거 있죠. 그쵸?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어디? 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1등.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하이닉스 좋았고, 그때도 삼성이 좋았고, 지금도 삼성이 좋고, 하이닉스 좋지만 사람들의 선입견이다. 툴에 대한 차이를 타는 거는 없다. 그거는 나를 탓하라. 그게 답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제 이제 툴링 차이거든요. 네.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시간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자료 요청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님, 지북 울트라 G1A의 전문 작업 최적화를 위한 ISV 협력 및 성능 인증 사례가 있는지요? 저거는 현재 아시겠지만 AMD의 라데온 같은 경우도 ISV 인증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미 있고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냐 그러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사람이라 쉽게 데스크탑을 얘기해서 왜 안 쓰세요? 데스크탑을 안 쓰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미팅이 있다. 일단 내가 미팅이 있다. 그 미팅 자리에서 데이터 봐야 된다. 그러면 모바일 데스크탑 노트북이고요. 워크스테이션이고요. 책상에서만 결과 뽑는다. 그러면 데스크탑입니다. 왜? 네. 데스크탑에서의 장비가 일단 뭐가 되건 서가 되건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좋고 그건 내 퍼포먼스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데스크탑을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사가 되는 거니까 미팅이 필요하다. 무조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에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일반 데스크탑을 쓰기도 하고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팅할 때는 별도로 미팅용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노트북 많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라지 어셈블리 되냐고 얘기했을 때 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저거 가지고 미팅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고 미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영우님, RDNA 3.5 기반의 내장 GPU는 외장 GPU 없이도 실시간 뷰포트 렌더링이나 퓨전 360, 블렌더 사이클에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죠. 저거는 해봐요. 제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외장은 안 해봤다. 네. 좀 내 돈이어도 살 것 같은데. 네, 질문이 경쟁이 솔직히 그러니까 해본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저기 네. 발열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RP 안 했는데 일단 팬이 2개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거는 그 바이퍼 챔버라고 해서 증기 형태로 된 그 챔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표면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어떻게 보시면 되면 게이밍 PC나 아니면 큐리나 이런 제품 라인업에 좀 고사양 열이 많이 날 수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네네. 아까 저기 한승민님 질문 보고 생각이 나서 네네. 그런데요. 네. 배터리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간다는 게 최성태님도 했지만 AI 추로 인해 영상 편집 같은 고부하 작업 시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거는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너무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제품뿐만 아니라 AMD 라인업들이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왜 오래 가냐면 배터리 성능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AI PC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AI PC에 기본적으로 NPU가 있는 게 NPU 같은 경우에 저전력으로 하단에서 이제 돌고 있는데 네. 사용자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터리를 세이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또 오래 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네. 화상회의하고 네네. 멀티태스킹 네네네. 관련해서는 이호숙님, 화상회의와 동시 멀티태스킹 환경, 3D 뷰어나 회의, 문서 작업에서의 발열, 팬소음, 배터리 지속성은 실제 사용자에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에 대한 평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면요. 발열 없고요. 팬소음 극히 적고요. 왜냐하면 그 팬소음이 극히 적다라는 거는 일반 사무실에서 똑같이 퓨리하고 지온A하고 비교했을 때 느낄 수 있냐 정도까지를 봤을 때는 없고요. 이 정말 조용한 사무실에 돌아봤을 때 귀대고 들으면 들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지속성 관련해서는 배터리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오래 갑니다. 뭐 어떻게 에너자이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 갑니다. 네. 자, 그리고 ROCm은 지금 현재 리눅스 버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D가 사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쿠다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리눅스 버전은 지원하고 있고 인텔 버전은 올해 말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쿠다 관련된 조금 쿠다에 익숙하신 분들이 AMD 제품 라인업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영우님, 로컬에서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을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모델까지 실행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 기반 워크플로우도 원활히 돌아가는지요? 제가 해본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M 스튜디오 정도에서의 사실 그거는 그 학습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학습은 아니거든요. 서빙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쪽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걸로. 신익주님, 썬더볼트 도킹 시스템을 통해 확보되는 업무 확장소 외에 지브 울트라 G1A 자체의 I/O 포트 구성, USB-A, HDMI, SD 카드 슬롯은 네네네네. 실제 전문가 작업 환경에서 충분한지, 그리고 모든 포트가 최신 규격 USB 4, HDMI 2.1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용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썬더볼트 쪽은 모르겠고 G1A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포트나 그런 것들은 일단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충분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USB 포트로 해가지고 USB 포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어댑터 쪽으로 해서 모니터 2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3개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포트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전 훌륭했는데요. 훌륭했다고 만족했어요가 아니라 훌륭했습니다. 네. 네. 최성태님, 128기가 메모리 확장과 RDNA 3.5 내장 GPU의 조합이 고사양 CAD, 시뮬레이션, 영상 렌더링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작업에서 발열이나 스트롤링은 없었는지요? 저게 CAD 작업 상황에서는 그럼 CAD 설계하는 거하고 그 CAD 설계라고 하는 건 라지 어셈블리 오프닝에서 설계를 해볼 때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영상은 아까 해석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영상 렌더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의 그 렌더링적인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열이나 스로틀링이 있었냐? 발열은 없다면 거짓말이고 일부 있습니다만 기존 대비는 낮습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스로틀링은 크게 잘 못 느꼈고 메모리 확장 관련된 거는 사실 개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넓으면 넓을수록 무조건 좋죠. 근데 지금 쓰신 게 64기가잖아요. 네, 128이 아니잖아요. 네, 전 64. 네. 네. 이원규님, 크레오 기반 사출 해석에서 우수한 시간 단축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실제 어떤 종류의 설계 작업에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저거를 사출 해석을 가지고서 세팅을 했던 거는 CPU적인 베이스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어떤 종류의 설계 작업에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에 대해서는 설계 작업 자체에서의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설계 자체의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의 첫 번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잘 안 죽습니다. 여기서 잘 안 죽는다는 거는 내 설계 툴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장비가 발열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멎어버리거나 또는 툴이 죽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했고 제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한 2주 정도 업무를 해봤는데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라지 어셈블리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 크레오에서는 라지 어셈블리 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크레오에서는 이 툴 자체의 아키텍처가 그거에 대한 장비를 잘 안 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타거든요. 근데 솔리드웍스에서도 제가 데이터 라지 어셈블리 올려봤을 때 스텝으로 변환해서 솔리드웍으로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솔리드웍에서도 라지 어셈블리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데이터 뽑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오태정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4K에서 CAD 도면을 다룰 때 인터페이스 지연은 없었는지요? 안 해봤습니다. 외부 모니터 다중 연결 시 성능 저하는 없었는지요? 4K 모니터에서 인터페이스 지연 4K를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가 4K가 아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했고요. 일반 사무실에서 4K 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LG 거 30인치를 쓰는데 그게 QHD인가 그럴 겁니다. 특별히 이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 데이터가 왜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엣지 같은 것들, 그 샤프 엣지 같은 거 잘 안 나올 때나 또는 이렇게 렌더링 할 때 좀 끊어지거나 그런 이슈들, 그게 인터페이스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전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모니터 다중 연결 시 성능 저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꾸만 이거 썬더볼트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썬더볼트 썼을 때는 한 번 죽은 적 있고요. 일반 다른 거 썼을 때는 문제 죽은 적 없었습니다. 이수고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 휴대용 모니터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쿠팡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 네. 쿠팡에서. 정영진님, 썬더볼트로 일반적으로 2개의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P 지북에서는 썬더볼트로 몇 개의 외장 모니터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 저게 해상도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아, 네, 해상도 네, 상관이 네. 있어요. 오케이. 김영철님, 지북 울트라 지원A의 고성능 AI GPU 용량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자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들이 작업 완료 시간 단축률, 반복 작업 효율성 증가 또는 작업 오류 감소율과 같은 어렵다. 정량적 지표로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생산성 향상 데이터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아니면 또 예상한다면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건 논술인데? 예, 아니, 근데 사실 쉽지 않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북 울트라 지원 같은 제품, 그러니까 아까 같은 라인업인데 미니 제품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BMT 테스트 중이세요. 네. 테스트 중이시고요. 거기서 이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가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뭔가 수주가 돼서 납품을 한다면 그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용성님,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이러한 정도의 성능이라면 분명 상당히 로드가 큰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뮬레이션 같은 작업은 보통 수행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는 제한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제한된 사용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트북 형태의 기기에서 상시를 운영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로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해석을 돌리고 실제로 가지고 다녀보고, 왜냐하면 해석을 뭔가 돌리고 있다는 거는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발열이 생긴다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내가 갖고 다녀야지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해석을 돌려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동안 열이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그대로 돌고 있었고요. 결과는 뽑을 수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하루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돌리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계속 도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돌지 않는데 이 뭐죠? 이 타임슬롯으로 없어지고 영상 그러니까 모니터는 안 돌기 때문에 그 배터리적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배터리 진짜 좋습니다. 하루 간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서 저는 저는 그랬다고요. 네. 저는 그랬다고요. 네. 이민주님, 고성능 노트북이지만 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보안 기능, PPM이나 그럼요. 바이오스 보호나 원격 다 잠금 됩니다. 등은 네.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지요? 다 됩니다. 전문호님, 크레오에서 퍼포먼스도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지요?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세팅을 크레오상에서 아시다시피 그 GPU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양에서 제일 샤프 엣지를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라지 어셈블리 부품 1000개짜리로 돌려서 받고 거기서 문제 없이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솔리드웍에서도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툴 그거랑 뭐 다른 거 조금 쓰긴 하는데 네. 솔리드웍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수호님은 아까 노창님 그 PT가 그래프 및 글씨 색깔이 되게 이뻐가지고 이거 노트북에 적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제 자별가 아니라 이쪽 자별이신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혹시 AI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거 이미지 따갖고 오고 막, 그렇구나. 열심히 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움도 좀 받기도 하고. 진짜 저 권중신님은 아까 네. 전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딱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권준식님은 저희 회사도 HP를 통해 워크세션 및 서버 등 구입 중인데 최근 외부 협력 업체와 공동 설계가 필요해 출장 시 MPC에서는 오토캐드나 설계 시뮬레이션 툴이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개해 주신 지북 울트라 지원에서는 대용량 작업들이 크게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존 서버에 있는 데이터와 호환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건 서버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서버라기보다도 일단 외부에서 근데 사실 이 서버를 붙냐 안 붙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다른 얘기긴 거네. 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로컬에서 돌리는 걸 말씀하신 거고 서버 붙이는 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네, 저거는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싱을 받으려면 네트워크에 붙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대용량 작업도 대용량 작업은 컴퓨터 CPU하고 GPU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서버에 데이터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한 부분은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수호님은 HP가 국내 ISV와의 협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거는 지금 여러 가지 ISV하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오토데스크라든지 PTC라든지 D5라든지 뭐 이런 쪽도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협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약간 요즘 ISV의 형태가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네. 구독 형태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 그렇지만 이제 ISV들과 좀 더 협업을 해서 뭐 패키지 형태로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님은 아까 최대 그래픽 메모리가 96기가까지 한다는데 이런 것은 전체 메모리가 최대 크기 128기가보다 낮아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전체 메모리가 128기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시스템 메모리가 128일 때는 그래픽 메모리에다가 96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시스템 메모리는 32기가를 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노병선님 말씀하신 거는 64기가 전체 시스템 메모리가 64기가짜리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몇 기가를 할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4에서 예를 들어서 뭐 16기가를 썼다? 그럼 나머지 시스템 메모리 16기가 나머지 그래픽 메모리로 그렇죠. 할당을 하셔서 쓰신 거죠. 네. 선창호님, 하드웨어 지원을 위한 확장된 지원 플랜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액시덴탈 데미지에 대한 서포트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저거는 저희가 보통 그 케어팩이라고 해서 모든 구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원을 해드리는 케어팩을 붙이게 되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성희님, 아이세이프 인증 디스플레이가 장시간 작업 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색 정확도나 밝기 유지 측면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저거는 궁금합니다. 좀 다른 얘기죠. 네, 사실은. 저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왜 그러면 지금 아이세이프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색광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인 패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통 색상 그런 거보다도 이제 어떤 경우 OLED라든지 아니면 4K나 2K짜리 패널을 쓰시는 곳들이 되세요. 그래서 디자인 쪽이면 아싸리 저런
그 4K나 2K짜리 OLED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허성님, 128기가의 내장 메모리 활용이 LLM에 사용될 때 전용 GPU 메모리의 제품과 성능 차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것도 왜 말씀 그렇게 드리냐면 실제로 전용 GPU에 대한 그 GPU가 분명히 높습니다. 성능은.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거는 아까 전에 6000A다 같은 경우에는 그거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인데 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높게 사용을 해도 500 이하로 다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저렴한 거죠. 이영주님은 라데온에서 기존 쿠다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요? 쿠다가 예, 저기는 엔비디아. 쿠다가 이제 엔비디아 쪽 쿠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Cm 통해 가지고는 쿠다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리눅스 버전에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윈도우 버전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문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Q&A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질문 좋은 질문 세 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네, 네. 사실 이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좀 사실 설계 자체도 좀 구조가 좀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요. 새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장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HP가 50%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기존에 모든 많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새로운 좀 더 사용자에게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용자적인 시선에서 좀 바라봤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가볍다, 그 다음에 오래간다, 그 다음에 뜨겁지 않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 네 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걸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살래? 라고 물으면 아까 어떤 분 질문이 회사 돈이면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돈이어도 제가 삽니다. 그만큼 써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